아내와 함께 무인 카페를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총 9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카페가 좋았던 이유는 무인이라서 좋았던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고용하지 않고도 카페는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무언가를 오토로 돌리기 위해서는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무인 솔루션을 택했다는 것만으로 오토가 될 수 있는 환경에 우리는 진입한 거예요. 지금 손님 들어가셨나요? 저렇게 혼자 오셔서 뽑으시는 분도 많고요. 할아버지 두 분이서 미팅하시는 분도 많고, 매출이 3천이 좀 넘는 수준이고요. 제 수익 구간은 1,800만 원이에요. 웬만한 프랜차이즈 부럽지 않은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제가 이게 유인 카페와 무인 카페와 가장 다른 사이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카페는 다 만들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무인 카페는 만들고 나서는 결론은 정해졌어요. 돈 버는 사람들. 가격은 다 똑같이 1,500원인가요? 이건 위치마다 달라요. 아, 달라요? 네. 경쟁이 있는 곳은 낮은 가격을 견지하고요. 경쟁이 없어도 되는 곳은 적당한 가격으로 올려요. 그래서 저의 장사의 어떤 마진율을 올리는데 그 경쟁이 큰 좌우를 합니다. 물론 저는 재료의 차별을 두지 않아요. 가격이 낮은 것도 좋은 재료 쓰고요. 높은 것도 똑같은 재료를 써요. 전략 가격이 다를 뿐이에요. 또 다시 다음 장 소리. 지금 이렇게 해서 9개를 하셨는데 망했던 곳도 있을 법한데 그런 곳은 없었어요? 좀 처지는 데가 있어요. 그렇게 있어요. 무인 카페를 해보신 분들이 무인 카페는 큰 수익을 낼 수 없어, 이렇게 평가절하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한 개의 샵을 했는데 한 개의 샵이 잘 안 됐던 사례겠죠. 그래서 저는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포트폴리오 전략을 실행하려고 다수의 점포를 계획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분명히 어떤 자리는 잘 될 것이고 어떤 자리는 붙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계속 경험치가 쌓이시니까 더 잘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네요. 네, 맞아요. 저희 후반부 매장이 더 매출이 좋은 이유예요. 뒤에 차린 게 훨씬 더 좋아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계산해서 만든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는 없지만 네. 가장 좀 이런 입지를 피해라, 네. 이런 것도 있을까요? 비싼 상가요. 월 160 이상의 비싼 상가. 근데 그게 왜 또 그러냐면 메이저 브랜드랑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런 곳들은 보통 대로변이고 사람들이 많은, 장사하기 좋은 곳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큰 브랜드와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왜 그렇게 해야 되죠? 경쟁할 이유가 없는 자리를 가셔서 안정적인 수익을 뽑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무인 카페의 기계들은 많은 양을 빠르게 팔 수 있는 기계들이 아니에요. 느려도 착실하게 24시간 안정적으로 맛을 유지하는 기계들이란 말이에요. 네. 24시간 판매 가능한 곳이 가장 좋은 곳이죠. 적은 시장이라도 안정적으로 경쟁하지 않는 자리를 가면 웬만한 프랜차이즈 부럽지 않은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카페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시간대에 매출이 몰리니까 빠르게 접객을 하면서 수익률을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카페 붐비는 곳에서 유인 카페를 하시는 분들의 숨겨진 노하우고 힘든 점이기도 하죠. 그럼 지금 2년 운영해보신 거잖아요. 네. 무인 카페의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로 없어요. 저는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시간을 투입하고 있는 와중에 다른 일을 동시에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제가 집중하고 있는 와중에 뭘 더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네. 무인 카페는 가능해요. 팔고 있으니까 기계가. 판매 수익을 내는 동안 내가 다른 일을 하면 돼요. 더 핵심적인 노동에 제 시간을 투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또 하나 궁금한 게 무인 중에서도 무인 아이스크림도 있고 무인 세탁소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무인 카페가 주는 좀 차별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무인 카페는 공간 소비를 하시는 분들, 감성 소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드는 사람의 감성이 녹아들어 있는 공간일수록 차별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좋아요. 세탁소의 경우에는 빨래 잘 되는 기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무인 편의점은 많은 라인업을 갖추면서 잘 팔리는 좋은 거를 골라낼 수 있는 눈이 있으신 분들이 큐레이션을 잘 하면 거기는 또 명소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어느 이상 정도 되면은 내가 구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사라져요. 카페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계속 메뉴를 만들 수 있고 내 개성을 계속 공간에 녹일 수 있고 그 맛도 유지해야 되는 여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파트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무인이지만 주인장의 개성이 들어갈 수 있네요. 개성을 녹일 수 있다는 점, 무인 카페가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에요. 지금 입지를 보실게요. 1500세대 앞에 있는 제 작은 점포고요. 아파트 바로 앞에 카페가 있네요. 맞습니다. 여기도 조그마네요. 네. 무인 카페 리스크도 있을 것 같아요. 무인 카페는 리스크가 정말 적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출이 떨어져서 월세를 못 낼 정도의 스코어를 기록하기가 좀 힘들어요.
어느 정도 입지에서 매력적인 공간을 만들어서 꽤 괜찮은 재료로 맛을 유지했을 때는 실패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그걸 유지하기 쉽다는 것은 내가 하루에 쓰는 시간이 아까 5분이었죠. 많이 써도 15분이에요. 어떤 사람을 고용하면서 많은 돈을 내가면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판매를 해야 되는 압박이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무인 카페는 아까 상권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뭐 온라인으로나 혹은 오프라인으로 마케팅 활동은 따로 안 하세요? 저는 마케팅은 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네이버 플레이스에도 안 올리는데 구글 지도에도 등록을 하지 않고요. 네이버 그 플레이스는 이유는 보이긴 네. 하던데요? 아, 그건 누군가 등록해 주셨어요. 아, 본인 하신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미 길을 지나다니면서 우리 샵이 워낙 화려하니까 눈에 다 들어와요. 네. 그리고 언젠간 가봐야지 또는 아니면 쉽게 들어오시지. 뭔가를 검색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비용을 쓰지도 않습니다. 경쟁 샵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경쟁자가 들어오게 되면 네. 그게 리스크일 수도 있겠네요. 경쟁 리스크가 가장 커요. 그러니까 보통 상가를 보실 때 현재의 모습을 보고 내가 들어가면 잘 되겠다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내가 들어갔을 때 다른 누구의 턴이 돌아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어떤 의미예요? 내가 창업할 때는 나밖에 없죠. 내가 제일 화려할 거예요. 내 다음에 창업하는 사람이 나보다 훨씬 유리한 자리에서 창업을 할 거라는 생각을 미리 하고 그 동네에서 최고의 자리를 고르셔야 돼요. 그 동네에 한 3번째쯤 가는 자리를 고르셨다면 그 다음 주자한테 연속적으로 매출을 계속 뺏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적당한 자리에 들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자리만 고르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같은 비슷한 위치에 있는 거여도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자리가 네. 필요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9개를 했다고 했을 때 저는 모든 선택을 최적의 자리만 선택한 거예요. 여기 이상 대체할 자리는 이 동네엔 없다. 그런데 거기가 시장성이 좀 낮으면 적은 수익이 오는 거고 뭔가 폭발적인 집객이 되면 많은 수익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보실 때 대체 불가능한 자리를 고르세요. 얘기만 들어보면 상권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데 이 사업을 하신 지 2년밖에 안 됐잖아요. 네. 그 전에도 뭐 이런 상권을 봐야 되는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점포 창업이 처음이고요. 단 한 번도 부동산에 관심이 든 적이 없었어요. 저는 한 번 프로젝트에 빠지면 깊게 몰입해요. 아무래도 동네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봐야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좀 자리를 잡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아니요, 아주 즉각적이에요. 무인 카페는 인테리어 하는 동안 이미 충분히 궁금해 하세요. 그리고 나서 오픈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이 먼저 와요. 그때 만족시켜야 돼요. 제가 이게 유인 카페와 무인 카페와 가장 다른 사이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전혀 다른 비즈니스예요. 뭐냐? 노동력 투입 시점이 달라요. 카페는 다 만들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이거든요. 접객하고 사람들 만족시키면서 단골을 만들고. 그런데 무인 카페는 만들기 전까지만 일이고요. 만들고 나서는 결론은 정해졌어요.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을 한 재료나 메뉴를 만들었다면 그 사람 다시 안 와요. 아무리 1,500원이라도 그 1,500원을 또 기부하러 온 사람 없어요. 그래서 오픈을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건 이 파트예요. 이게 무인 카페가 쉽게 나도 3,500에 할 수 있네, 또는 내가 5,000원 드리면 더 잘할 수 있네 하실 수 있죠. 근데 진짜 디테일하게 내가 음료의 질까지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감성적 만족까지 이 예산으로 채우고 있는가, 채웠다면 쭉 가실 거고요. 그게 부족했다면 계속 또 내려가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오픈빨이 있네요. 오픈빨이 쭉 가는 거예요. 오픈 잘 하셔야 돼요. 오픈 시점에 실망하면 안 온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꺼지는 거야? 아, 여기에요? 지금 손님 계시네요? 아, 네. 지금 방금 킥보드 탄 2 커플이 왔네요. 여기는 도서관 앞에 위치해 있고요. 아, 도서관 앞이요? 여기가 도서관이에요? 네. 2층이 이제 성인 열람실이라서 보통 2층에서 저희를 많이 내려다보세요. 저 위에서 보면 저희 샵 하나밖에 없어요. 아, 여기 지금 도서관에서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아래를 내려보면은 여기 지금 하나밖에 없네요. 네. 저희 가게만 보이게 돼요. 여기는 또 이름이 고강동 편안커피네요. 네. 여기는 고강동 위치에 도서관 라면. 네, 라면을 시도한 첫 번째 자리예요. 도서관 앞에서 라면을 시도했기 때문에 도서관 라면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이 도서관 라면을 조금 더 확대해 가고 있어요. 이거를 싸게 한다고 인테리어 싹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싱크대 같은 거에
라면 올려놓고 그냥 의자 배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잘 안 돼요. 라면의 가장 큰 적은 우리 집이에요. 집 라면보단 나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럼 라면의 종류든 적재적소의 위치든 40까지는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 40까지나 돼요? 네. 오늘 좀 촬영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작업들 또 소개할 수 있어서 즐거웠고요. 단순하게 카페로 끝내는 공간이 아니라 카페 더하기 무언가를 또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열려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무인의 어떤 완성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이 트렌드를 탐구해 갈 생각이에요. 무인 사업에 대한 영역을 확장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게 재밌는 거고요. 그걸 먼저 하는 사람이 더 좋은 기회를 발견할 거라 생각해요. 돈 버는 사람들, 화이팅!